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뭐 계속 싸우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원래는 왕족이었습니다. 이 조선 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고 왕족이었는데, 이 배제 학당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뭐 인권, 법치,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뭐 이런 개념들을 이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입헌군주제를 바꾸기 위한 이 역무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한성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또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안에서 또 학당을 만들죠. 그래서 그 죄수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죄수들한테 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옥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아니 그런 뭐 참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죄수가 죄수답게 그냥 고문당하다 죽으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거기 간수들 거기 옥의 그 관리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가 되니까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야 조선이 뭐 일본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왕족 출신이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야 이승만 대통령 보고 청년 이승만 보고 어이 네가 왕족이고 영어 잘하고 하니까 미국 가가지고 야 이 조선이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 같다는 거 이런 것 좀 어떻게 알려봐라 어떻게 손 좀 써봐라 나라 안 망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인 최초로 이 외교관으로 파견합니다. 예. 파견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교회를 돌면서 이제 간증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그 옥에서 고문 당하다가 만났고 뭐 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조선의 독립, 조선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다. 일본이 조선의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조선이 왜 독립되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의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그 강연도 하고 연설을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를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대 그리고 하버드대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대 국제학 박사 국제법이죠. 국제법 박사까지 총 5년 동안 미국의 학교 3개를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차피 기독교 국가니까 정치인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조선의 독립, 이 대한민국의 독립 이거에 대해 끊임없이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카이로 회담 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만 100개가 넘는 식민지 중에서 그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특별한 그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문구를 쓴 사람 자체가 그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베이스, 이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애국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그 건국운동까지 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6.25가 터지자마자 미국이 바로 참전을 결정했고 173년간 178만 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전비로 7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미군이 한국에 와서 5만 명이 넘게 전사하고 뭐 10만 명 넘게 부상당하고 뭐 한 17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뭐 그러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는데 그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경책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미국의 교회들 다니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이 하나님의 언어로서 신의 언어로서 이 구워 삶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 장작들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위기가 닥치자마자 이 미국이 바로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그 파병을 결정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대통령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당장 한국 가서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도 구해야 된다고. 참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참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가슴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분 사실 고문당하고 하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90이 넘도록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 옥중에서 같은 방에 옥에 살았던 사람들이 괴질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17명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뭐 몇 명씩 꾸준히 죽어나가는 괴질이 돌아가지고 그래 죽어나가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아니 그 자기는 또 괴질이 안 걸려요. 고문당하고 괴질에도 안 걸리고 그 정도가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 미국을 그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수준을 낮춰가지고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교육용 자료로서 볼 수 있게끔 조금 수준을 낮췄으니까요. 많이 좀 배포해 주시고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여러분 사이트에 좀 많이 게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자발적 유료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후원하시는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문자, 페이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치시고에 들어오시면 사이트 우측 상단에 이 정기 후원 이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도 있고요. 이 유튜브 채널 이 하단에 보면은 그 제목이 있죠. 제목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정기 후원 이 사이트가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클릭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정기 후원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정기 후원 사이트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거 펜앤마이크에서도 홍보를 해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무기를 개발하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비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쳐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군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최근까지 사진이 몇십 장을 저희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좌경화된 청소년들한테 이 사진만 보여주고 야, 이 한국군이 한국 옛날에 이래 못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이게 어떻게 헬조선이니? 그레이트 코리아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교육용 자료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뭐 미사일 만들 때 보면은 이거 진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최근까지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그때 이 미사일 못 만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한 이 뒤에 있는 숨어있는 비사들 미사일 만들 때 미국 가가지고 그냥 복사기로 그냥 그 설계 도면하고 전부 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진짜 그 희한한 케이스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미국에서 보안이고 뭐고 그때는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그래서 통째로 복사해 본 겁니다. 미국 설계도를. 뭐 그런 내용들, 뭐 하여튼 숨어 있는 비사들, 이승만 대통령 때 막 그 항공기 개발을 해서 해군하고 뭐 항공기를 너무 개발해서 미국에서 야 고만 개발하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 재미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보라고 꼭 좀 선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만들 때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라는 책을 기본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김주동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이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돼 있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페이지밖에 안 돼 있어요. 200페이지니까 아주 심플하게 한 몇 시간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선물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구한말과 북한은 헬조선, 지옥조선이었다. 자, 이 우리가 구한말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시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한말 시대라고 하면요, 1876년 2월 3일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 때까지가 이제 구한말 시대고요. 일제 시대를 하면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건국 과정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요.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건국 요때까지가 이제 건국 과정입니다. 그리고 건국 초기와 6.25 전쟁 하면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때까지가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와 6.25 전쟁 그 시대고요. 6.25 전쟁 이후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상해 임시정부 1910년 10년인가요? 19년인가요? 뭐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됐다. 뭐 건국 100주년이다. 내년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건국으로 치면은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1919년이면 지금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가 건국이라고 하면은 그 문재인 정권은 7.18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까지 해방 준비 기간이 있었고 건국 준비 기간이 있었고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 시대 같은 경우도 이 조선이 사실은 이 뭐 망했다고 하기보다는 참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게 조선이 사실 일본한테 야 조선 왕실만 보존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빅딜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일본 제국의 이 하나의 제후국으로서 이 조선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뭐 상해 임시정부 때 건국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갈게요. 구한말 시대에 이사벨라 버드숍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사벨라 여사가 이 조선을 돌아보고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 말기에 이제 그 구한말 때 그때 사진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뭐 북한하고 별반 다를 바 없죠. 우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은 저거는 장마당 뭐 꽃제비 같지 않습니까? 그 조선 말기가 저랬습니다. 예. 뭐 우측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뭐 남자들은 전부 옷을 뭐 벗고 있고 뭐 꾀세세한 옷 입고 있고 우리 애들은 저렇게 뭐 지금 보면 좀 완전 거지가 아닌가 싶은데 뭐 저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보면은 한마디로 조선 말기를 요약을 한 게 불결함, 게으름, 부정부패, 가난과 무지, 미신, 각종 질병, 신문제, 자유박탈 요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요. 그 주민들은 말 그대로 농부들인데 대부분이 양반으로부터 농지를 빌려 쓰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추수를 마친 후에 그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억압적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주는 씨앗을 제공하며 농부들은 지주에게 소출의 반을 지불하였다. 중략.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와 귀족의 가혹한 세금 징수 하에 소작농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구한말의 왕족들, 구한말의 양반들은 좀 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구한말의 여성들, 그때 여성들이 희한하게 전부 저 때는 젖가슴을 내놓고 다녔어요. 저게 유행했나 봐요.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전부 다 이 가슴을 내놓고 다녔더라고.
그리고 저렇게 물동이를 이고서 저렇게 10리 이상 걸어가지고 빨래도 하고 물도 끼어 나르고 했는데 저기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물 구하러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구한마을의 어린이들 보면은 저 지게 지고 일하러 다니고 하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북한의 어린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이 곧 구한마을하고 똑같은 거고 헬조선인 거죠. 자, 또 읽어 드릴게요. 이 민족엔 거대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며 내가 알기론 두 개의 분명한 계층이 있다. 막노동꾼이나 일꾼 계층이 있고 양반 계층이 있다. 양반은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육체 노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고위층은 가난한 계층에 돈을 뜯고 그들은 돈을 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매우 가난하다.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는 계속된다. 일반 백성의 자식들은 아무리 총명해도 경륜을 펼칠 수 없으므로 힘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니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버려지고 있다.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전 국민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양반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99는 모두 양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 나라에서는 999의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수한 백성들을 잃어버려 나라는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북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고위층이 저기 그 돈 뜯고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수한 백성들을 잃어버려 나라는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열심히 책도 사보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누가 이야기하면 후루룩 따라가고 누가 이야기하면 또 후루룩 따라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국민들 뭐 어른이나 청년이나 이 뭐 저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이나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없고 누가 이야기하면 후루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탄핵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끌어내리고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누구나 나서가지고 지도층들이 지식인층들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뭔가 개혁하려 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조금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북한 사진인데요. 북한의 이 꽃제비들 뭐 저 우측 하단은 저 북한 군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저 다 거지들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저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김정은이하고 저 그 북한 군들은 저 떵떵거리고 저렇게 살이 뽀동뽀동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구한말에 그 저 뭐야 양반들이 주민 착취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자, 북한은 지금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상에 있는 지옥이 북한이고요. 김정은과 군부는 주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백성을 착취하는 조선과 북한군이 주민을 착취하는 그 북한은 뭐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북한 헌법이에요.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이게 그 조선도 그 왕조 아닙니까? 이 김씨 왕조죠, 왕조. 그리고 저기 조선이라는 이야기 아직 말을 아직 쓰고 있잖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라 쓰고 있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은 북한한테 맞는 겁니다. 북한 1인 독재 세습 왕조 조선하고 똑같잖아요, 북한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3조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사람 중심이 조선은 양반 중심 아닙니까? 북한군은 북한군 간부 중심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헬조선이라는 말은 북한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런 용어를 계속 유행시킨 거 아닙니까? 헬조선. 근데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자기 나라 정권 잡으려고 자기 나라를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지옥이라고 욕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 야 이거는 너무하죠. 근데 그러면서 북한 보고는 헬조선이라고 안 해요.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마구마구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북한군이 북한 여성들 강간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런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도 묵시적으로 수락을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야 저거 범죄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묵시적으로 범죄를 동조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범죄를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김정은이 껴안고 지금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북한을 무너뜨려야죠. 범죄자들하고 뭘 합니까? 그 강간범인데 강간범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 잘못된 거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조선 말기에 그 비숍 이사벨라 여사가 썼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북한 정권은 저거 잘못됐다, 갈아엎어야 된다, 저 범죄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자기 가족들만 구원하고 자기 식구들만 구원하고 자기 차는 좋은 차 타는데 북한 주민들 죽어가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은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며. 그런데 왜 당신들은 북한 주민들 구원하려고 기도 안 하고 문재인 정권 회개하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반성해야 되고 가톨릭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존 헤론, 에비슨, 호머 헐버트, D.A. 벙커, 게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들을 파견하는데 전부 다 이 엘리트였습니다. 대학 나오고 최고 똑똑한 친구들을 해외 엘리트로 많이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이제 뭐 의료 체계도 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대화되는 학교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기초를 갖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거의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1875년 3월 26일 날요,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능내동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경선인데 어머니가 김해 김씨라고 알려져 있네요. 사이에 3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으나 손이의 두 형이 그의 출생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6대 독자가 되었어요. 양녕대군이 태종의 장남인데 16대 손이지만 이 대군이 세자 자리를 동생 충녕대군에게, 이제 세종이죠. 충녕대군이 세종인데 세종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양녕대군파는 조선시대에 별로 그 빛을 못 봤습니다. 게다가 이승만 자신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조선 왕조 자체에 대해서 극히 비판적이었대요. 뭐 자기 받은 게 없으니까는 뭐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사하여 남대문 밖에 염동, 낙동을 거쳐 도동, 우수연에서 자랐는데 그 때문에 이제 그는 지역적으로는 서북파보다는 기호파로 분류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퇴직한 그 대신 이건화가 운영하는 낙동서당에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사관은 대사관직을 지낸 이근수 양녕대군의 봉사손이라네요. 이근수의 도동서당에서 수학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우남 이승만 할 때 우남이라는 게 기우제를 지내는 마을의 남쪽에 사는 남자다. 뭐 그래서 이제 우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우제라는 게 농사 짓는 국가에서는 비가 안 오면은 사실 난감하게 망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굶어 죽기 때문에 기우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비를 내리게 해달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남이라는 호를 지은 것도 이 암흑천지에 이런 조선에 그 단비를 내린 남자, 그래서 뭐 우남이라고 한 건 아닌지,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인데, 뭐 단비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남이라는 참 호가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6살 때부터 천자문을 완독을 했고요. 6살 때 천자문 완독했대요. 여러분 그 자제분들 6살 때 그 천자문을 좀 완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매년 치르던 도강 시험에서 늘 장원을 했고 13살 때부터 18세까지 과거 시험을 쳤으나 부정부패로 낙방을 했다. 1994년 19세 때 과거제가 폐지됐다. 참 팔자가 참 잘 안 풀립니다. 똑똑은 한데 돈이 없으니까는 돈을 못 매기니까 계속 낙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낙방을 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의 그런 뭐 계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또 과거제가 또 폐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있으니까 친구 신금우하고 신흠우가 와가지고 야 배제학당에 가자. 배제학당 가면은 그 뭐 저기 이쁜 아가씨들도 많고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야 뭐 신식 여성도 있고 뭐 이야기 그런 식으로 살살 꼬시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 저 학생들 야 어느 영어 선생님 야 이쁘다더라. 어느 음악 선생님 이쁘다더라. 뭐 그래가 저 영어 학원 뭐 영어 선생님 잘 가르친다 보다 야 어느 영어 학원 선생님이 이쁘다더라 이런 것도 우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 뭐 호기심 때문에 그냥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대요. 1995년 4월 2일 날 20세로 입학을 했는데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다른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이게 이승만이 어렸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아, 천재였나 봐요. 예. 자, 이게 이제 이승만 그 대통령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인데 아버지 이경선과 아들 이경선이 가운데고 아들 이승만이 오른쪽입니다. 예. 배제학당 입학 전 18세 때 모습이래요. 1893년 모습인데 그는 황해도 평상군 능내동에서 부친 이경선과 모친 김해 김씨 사이에 6대 독자로 출생했으며 양녕대군 16대 손이다. 자, 제가 요 자료들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인터넷에서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치시면요. 이승만 기념관이라 치시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가서 보시면 많은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요 사진은 이제 그 배제학당 사진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8월 3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학교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이었는데요.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고종 22년 1885년 7월에 아펜젤러 목사가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먼저 와 있던 스크랜턴 의사의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방에 벽을 헐어가지고 조그만 교실을 만들었대요. 같은 해 8월 3일 이제 이겸나 고영필이라는 두 학생을 얻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한국 근대 학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86년 6월 8일 날 고종 황제가요. 배양영제의 줄임말인 배제학당. 배제학당이라는 게 배양영제, 영제를 키운다. 이런 말의 줄임말이라네요. 그 교명과 이 교명을 쓴 액이라는 게 액자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살했다는 겁니다. 아펜젤러 이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선교학교는 선교학교였군요. 1886년 6월 8일에 시작되어 7월 2일까지 수업이 계속되었는데 학생은 6명이었다. 오래지 않아 한 학생은 시골에 일이 있다고 떠나버리고 또 한 명은 6월이 외국어 배우기에 부적당한 달이라는 이유로 떠나버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뭐 가족의 상사가 있다고 뭐 집에 가서 오지 않았다.
10월 6일은 지금 재학생은 20명이요. 실제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18명이다. 이 뭐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 입학할 때는 이게 109명까지 불어났는데 뭐 한국인, 중국인, 뭐 일본인 등 이 국제 학교의 성격을 띄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제학당의 사진을 좀 크게 확대한 거고요. 이게 87년도 모습인데 1887년도 모습이죠. 자, 아펜젤러가 말하는 배제학당의 설립 목적은요.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인권,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이런 걸 배운 게 단순한 이런 뭐 통역관 양성하는 그런 전문 학교가 아니고 상당히 이 고차원적인 고등 교육을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 이 배제학당에서 이런 것들을 뭐 자유라는 개념을 배운 것 같아요. 예. 학당 후는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을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기독교적 교훈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기독교적 교훈으로 그 봉사적 인물을 양성하려 하였다. 교과목으로는 한문,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수공, 성경 등이 있었고 그 외의 과외 활동으로는 연설회, 토론회와 같은 의견 발표와 훈련을 시켰고 정구, 야구, 축구 등 운동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기족학교 스타일입니다. 이 보시면요. 그리고 1887년 9월부터 한국 학생들에게 신학교육을 실시하였고 1893년부터는 정규적인 신학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학교 운영 방침에 이어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었으며 수업료는 종전에 물품 대신 예전에는 뭐 달걀도 갖다 주고 뭐 그랬는데 그 물품 대신 돈으로 받았고 입학과 퇴학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근로를 장려하였다. 1893년 8월에 열린 미국 감리회 한국 선교회 19차 연회에서는 아펜젤러를 배제대학 학장 겸 신학부 부장으로 임명했으며 배제학당은 지금의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모체가 되며 신학부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모체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업 커리큘럼을 보면 상당히 이게 대학교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 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조지 워싱턴 대를 2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배제학당에서 2년 동안 배운 거를 학점을 다 인정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엘리트 선교사들이 와서 세우다 보니까 여기는 이 그냥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 학점제 대학교로 운영이 된 게 배제 학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 가서 2년간의 이 조지 워싱턴 대 학부 수업을 단축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천문, 지리, 생리라는 게 보니까 이 물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선 왕실을 이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쿠데타 역모를 꾸미다가 이제 잡혀가서 아주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분은 나이가 이 나중에 이 90년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셨는데 여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 뭔가 장벽을 만들고 뭐 정치 싸움을 하고 하는 거지 국가 민족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정치는 지금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뭐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배제학당을 좀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배제학당이 이렇게 큰 학교였는지 전 몰랐습니다. 자, 그렇고요. 1895년 11월 29일에는요.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는다는 계획,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게 탄로가 나서 황해도 평산의 누이 집에 3개월간 피신을 갑니다. 야, 이때부터 의협심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한 모양이었습니다. 21세 때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을 만나 또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배제학당에서 양홍묵 등과 함께 협성회를 결성하고 미국식 토론회를 통해 개화 구국 운동의 방향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승만이 서기 회장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 감옥 한성 감옥 시절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성 감옥 시절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제학당에 입학할 당시 나의 가장 큰 욕심은 거기서 영어 한 가지만 잘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다. 우리나라, 여기 조선입니다. 일반 백성이 무자비하게 정치적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평생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법률에 따라 지배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속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정치적 원칙을 채택한다면 나라의 핍박받는 동포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게 1912년에 쓴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원칙은 지금은 전제 군주제인데 이게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는 미국과 같은 민주공화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윤치호, 서재필, 뭐 당대의 쟁쟁한 이런 인물들하고 이게 교류를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유주의 사상을 또 배우게 되고 또 국민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민주주의 사상, 뭐 군주제, 신문제밖에 몰랐던 이승만 에게는 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 바뀌면서 나중에 입헌군주제 이제 뭐 반역 역적 모의를 하다가 감옥 가게 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때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한테 야, 우리 저 성경책도 좀 구해달라. 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뭐 원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뇌물 주고 어쩌자 해가지고 이제 영어책도 보고 거기 성경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미국 가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연설을 하게 되고 미국 정치인들, 군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카이로 회담 때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6.25가 터지자마자 178만 명이 미군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대규모로 투입되게 되고 미국이 700조가 넘는 돈을 한반도에 쏟아붓게 됩니다. 뭐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자, 다음 시간은요. 입헌군주제에 모의하다 영모죄로 체포된 이승만. 왠지 점점 좀 재밌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정기 후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게 조금 뒷받침이 돼야지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정기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 왜 포기했나? 이 책은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의 이 자주국방으로 해서 이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내 피눈물 나게 무기를 만들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아주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1940년대부터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정교조한테 수업 받았다는 우리 자경화된 청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선물로 한 권씩 사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보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 이 내용으로 또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마음껏 다운로드 받아서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